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유역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천관과 12지지 기운에 대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볼게요. 이것은 좀 외워주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서 체용의 이제 변화인데 자수, 오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로는 뭐냐면은 이게 체로는 양이에요. 근데 용으로는 음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 사화 이 이제 두 개는 체로는 음이에요. 용으로는 양입니다. 자, 그럼 뭔 얘기냐? 용으로는 사주를 세워서 풀 때, 이때 이 해수, 사화 이것을 양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이걸 그리고 오화자수는 사주를 세워서 쓸 때 음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을 쓴다. 그것을 이제 음으로 쓴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사주를 이렇게 풀 때 말고 어떤 방편을 할 때는 그대로 후천수에 나온 그 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체 그대로. 그거에서만 좀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30분 한국 시간만 플러스 반영, 이거 이제 그 동경시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동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30분 시간이 더 우리가 늦거든요. 해가 동쪽에 뜨잖아요. 그러니까 쭉 오면서 30분 우리가 더 늦게 뜨잖아요. 그래서 30분이에요. 우리가 동경시를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 시간으로는 동경하고 우리하고 2분쯤 차이 나요. 그리고 이제 북경하고 우리하고 30분쯤 차이 나고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중국은 북경시 쓰고 일본은 동경시 쓰고 우리도 동경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건 1시간 차이 나는데 그냥 그 시간 때문에 30분 플러스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진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간들이 쓰는 시간으로는 7시부터 9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진시라고 그러잖아요. 진시라고. 근데 이거 인간들 얘기고 우리 실제 사주를 풀고 이렇게 할 때는 플러스 30분을 더해서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실제로 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시고,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강의를 해갈 때는 몇 시 30분, 몇 시 30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몇 시 또 몇 시 이렇게 할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30분에 적으면 귀찮으니까. 이거 이러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알아주셔야 될 게, 자,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이 이게 진시라고 그랬잖아요. 진시. 자, 그러면은 9시 30분에 딱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시야? 사시야? 이거 헷갈릴 일이에요. 여기가 서울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한 32분쯤 차이 나요. 그럼 여기는 한 30분쯤 차이 나고 여기서는 한 33, 4분 차이 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태양이 지구를 내려뜰 때 태양이 어느 각도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9시 30분이다 하냐 그러면은
진시하고 사시하고 두 개 일단 사주를 일단 딱 봐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상담을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진시다, 사시다, 이것을 이제 역학자가 알아요. 근데 그것은 지금은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근데 내가 이제 아저씨가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시간이 구분을 한다. 사람들 흔히 시간을 구분한 뒤 어쩌고 저쩌고 막 엉터리 방법들이 많아요. 다 필요 없어. 딱 그 정확한 사진 논리나 하냐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 사람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 전체가 도는데 정확하니 1초도 안 틀리고 그대로 딱딱 사람이 시간 맞춰놓은 거에 따라서 딱딱딱딱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학관계 때문에 약간 좀 빨리 움직일 때도 있고 좀 늦게 갈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24시에 지구가 한 바퀴 돌죠. 24시간에 지구가 자전을 한번 하는데 그거 시간이 24시간 01분일 수도 있고 23시간 59분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정확하게 사주는 각도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천체하고. 그러면은 인간 시간으로는 하루가 넘어갔어도 사실은 아직 덜 왔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걸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2지지와 일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 얘기가 이제 쭉 가셔보면 배운 것 중에 하도났어. 이것은 공부하려면 박터지기 하세요. 해봤자 다 쓰잘데없는 짓거리 사주 분해랑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만 보시라고 그랬죠. 이런 거 있다. 후천수 이렇게 뭐 선천수 공부하고 하려면은 따로 챕터를 해가지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쓸데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 사주 다 풀고 나서 여벌 시간 있을 때 공부를 하시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 십천간 12지지의 기운입니다. 십천간 12지지의 기운. 십천간 12지지의 상의라고 써놨어요. 좀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공부를 이것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쭉 따라오시면 되고, 좀 공부하셨던 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패스 하잖아요. 그럼 절대 사주 못 풀어요. 사주를 못 풀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사주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서 교묘하게 심리를 끌고 가는 강의거든요. 심리를. 생각하는 것을 끌고 가는 강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주가 안 풀리니까 100번, 1000번 외워봤자 안 풀립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었던 얘기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듣고 쭉 오시면 심리가 짜르륵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천간의 기운 해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천간의 순서는 만물이 생성하고 자라고 번성하고 쇠하고 늙어서 사명했다가 다시 생하는 순서를 상징한다. 식간은 글자마다 풀고 있는 채상과 용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채상과 용이 이 용이는 쓰임 여기 쓰임을 알아야 된다. 천간은 양에 속하며 음양을 가지고 있다. 지지도 음에 속하면서 양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천간이 있어요. 천간 이제 한글로 써야지. 한글로 천간이 있습니다. 지지가 있어요. 쫙 나눠가지고 천간은 양입니다. 지지는 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천간 소개가 예를 들어서 갑병 무경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을정 귀신계가 있잖아요. 천간이 양인데 천간 양 속에 이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이런다는 얘기고, 지지는 크게 봤을 때는 천간은 양이고 크게 봤을 때는 지지는 음인데 음 속에가 예를 들어서 인목하고 묘목이 있다 치면 이것은 양목이고 이것은 음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천간 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굉장히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제 그 사주가 잘 안 풀려가지고, 천간이 어쩌고, 간목이 어쩌고, 을목이 어쩌고, 인목이 어쩌고 막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것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안 풀려요. 그래서 그것이 메모를 돼버릴까봐 제가 이렇게, 그 간목이라고, 이 간목이라는 이 목에 매달려 버릴까봐 제가 살짝만 하고 가는 거예요. 갑이라는 성격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기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운이 간목의 채상과 거의 비슷하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간목이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속이 편해요. 채상 양목으로 목은 기둥과 대들보다 뭐 히베리아 벌판에 큰 나무 그런 거. 상향성, 생활력이 강하다, 추진력이 강하다. 축토에 동토에서 이렇게 쫙 그렇게 땅에서 이제 맨 처음에 간목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향성, 추진력, 개발, 맨 처음에 개발하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을목은 음목으로서 을목은 화초와 열매 덩굴 작은 나무다. 이건데 을목은 작은 나무인데 근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근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간목이 쫙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을목이 짜르르 하고 꽃 피어오잖아요. 태양 딱 보면서 간목 죽어버렸잖아요. 넝쿨 식물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생활력과 추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삶의 의지가. 주변인을 잘 활용한다. 간목 활용해보잖아. 이해타산이 빠르다. 동적이다. 이제 넝쿨식물 같은 종류의 기운이니까 사바닥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병화. 최상으로 양화로 병화는 태양 오행 중 가장 양의 기질이 강하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감정이 풍부하다. 양기가 충만하여 의사를 활발하게 표현한다. 병화는 태양으로서 빛을 뿐이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끝없이 이제 베푸는 그런 성격이 좀 들어있어요, 이제. 자, 그리고 정화. 음화로서 정화는 달빛, 등불, 촛불, 전기불로 비유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욕망이 강하다. 정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병화는 빛이에요. 정화는 열이에요. 이거 열이니까 이제 불이에요. 불로 저 병화하고 정화하고 싸우면은 병화는 빛이 뿐이고 하고 이제 양중의 양이니까 가오다시 세죠. 근데 이제 정화는 이제 음기지 않습니까? 근데 강한 열이고 불이란 말입니다. 그럼 성격이 어떠겠어요? 둘이 붙으냐 그러면 원매 병화가 도망가 버려. 알았어 미안해 하고 도망가 버리니까요. 정화는 토치 갖고 달라지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면서 자꾸 음이면 너무 약하다. 음은 부드럽다 약하다라고 자꾸 그렇게 고정관념이 박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냐 그러면 사주가 그냥 엉뚱한 게 얘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양한 부분에서 양이 강한 그 보처럼 보이지만 약한 부분이 있고 음적인 것이 약한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강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 살면서는 어찌 됐거냐 이거야. 인간 현실 속에서는 음적인 부분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더 강하게 생활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버려야 돼요.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설명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무토 양토로 무토는 큰 산, 대륙, 평야, 섬각으로 비유된다. 큰 산과 같이 성격이 넉넉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말수가 적다. 기토 기토는 음토로 농가 밭에 비유된다. 새싹을 키운다. 순진하고 소박하나 방한 갈등 허영이 많다. 농부의 마음으로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밭이 이렇게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 것은 막 이렇게 이제 잘 농사를 지어서 남들은 더 해버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받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질투심도 시기심도 좀 있어요. 경금. 양금으로 경금은 쇠가 금과 원성으로 비유되며 단단하고 차갑다. 강직하고 차갑고 냉정하다. 용감하고 기백이 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경금 같은 경우는 아까 무토 같은 경우는 듬직한 게 있어요. 무토에 듬직한 큰 산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경금 같은 경우는 강인함이 있어요. 강인함이.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제 경금 신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주가 좀 구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럼 완전히 이제 굉장히 무서운 사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깝깝해 울지. 무토 남자가 좀 구조가 잘못되냐 그러면은 어쨌든 듬직한 것인데 잘못되냐 그러면은 답답한 맥행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경금 남자가 좀 잘못되냐 그러면은 답답한 맥행이가 아니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이 갑갑한 게 아니고 단단한 그 발로 피 한 방울 안 나갈 같은 이 그런 느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느낌이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것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알아요. 그냥 다 알아. 그럼 다 아는데 거기서 사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하나의 글작구에 대해서 자기가 그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느낌을 모르면 얘기 안 나온다고. 애워가지고는. 신금 채상으로 음금으로 신금은 재련되어 나온 제품으로 칼, 구슬, 옥석, 비수, 날카로움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존심이 강하다. 날카롭다. 마음에 돌을 닦아 비수의 끝을 무득해야 된다. 이제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초학이기 때문에 날카롭다, 자존심 강하다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다이아몬드고 자기가 최고의 그 보석이고 엑기스인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리고 이제 신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보석 귀족이죠, 귀족. 그렇게 보면 돼요. 상당히 고귀한 느낌이 듭니다. 임수. 양수로, 임수는 바다, 강물, 거대한 물기 등을 온 대지로 삼킬 뜻이 강하다. 천문성 방의 지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사업성이 강하다. 물이 흐르다 막히면 방향을 바꿔 흘러가듯이 지혜가 뛰어나다. 영리하다. 도량이 후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천문성 방이라고 해놨어요. 지혜. 그러고 이 임수가 지혜를 집대성한 거야. 집대성. 모든 지혜들이 집대성. 여기서 완전히 엑기스가 나오는 것은 이제 개수 종류거든요. 이 집대성 된 것이 안단이 박사지. 안단이 박사. 어찌 보면은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거야. 근데 아주 전문 분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더 엑기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아까 천문성 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위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번 임수를 하늘을 올리면 해수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가 이제 자방향이고가 해방향이잖아요. 여기가 술방향이고, 여기가 서북방이잖아요. 북북서방향이잖아요. 이쪽이 옥황상제가 계시는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영감이 잘 맞고 그래요. 그래서 임수 갖고 바로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개수. 음수로서 개수는 시냇물, 우물, 이슬비 등으로 비유된다. 오행 중에 가장 음기가 강하다. 온화하고 땄다고 기지가 있어 다정다감하다. 침착하고 전략한다. 전진하러 간다. 가장 음기가 강하다. 음기가 강하다, 전진하라고 한다. 이것은 전혀 반대의 말일 것 같잖아요. 이게 음양이 그러는 거예요. 가장 그 음적인 부분이냐 그러면 또 반대의 기운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축토에서 아즈라인가 팍 올라오는 것이 개수예요. 개수입니다. 이게 축토에서 응축된 것이 팍 솟구쳐서 간목을 튀어서 딱 올려 붙이는 것이 개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수소폭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개수가 음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이거 이제 개축 백호죠, 백호. 백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백호살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백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호, 뭐 괴강, 뭐 그런 거. 뭐 백호가 있어갖고 큰일 났다. 뭐 도화 해가지고 뭐 바람 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원진 기문이 있어가지고 뭐 안 좋다. 다 쓰잘데기 말이고 괴강, 백호랄지 그런 것은 그 사람의 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파워. 그런 파워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도화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일할 능력도 되고 남들한테 멋있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섹시하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기문, 원진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은 그건 특히 이제 기문방에서 나오는 기문 때문에 그 사람이 잘 쓰면은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 완전히 멋진 그 어떤 연구 성과를 낸달지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한달지 이런 기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자기가 이 사주를 보고 자기를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것들을 달리 쓰는 제대로 쓰면 다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살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세요. 살 가지고 사주를 푸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 볼까요? 여기 자존심이 강하다. 이 날카롭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여기는 요 사자랑 이 사자네? 여기 이 자는 요거지네? 자, 그러면, 뭔 얘기가 이렇게 쭉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저기 있었어. 옛날에 이거 이제 공부를 막 이제, 외정 때, 만주 벌판에서 이제 개 타고 말장수 할 때, 그때 이제 이거 공부를 하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강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해서 막 쓸데없는 말을 막 적어놨어. 근데 조금씩은 다 연관이 된다고 어거지 쓰면 다 되는 말들이요. 그래갖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갖고 적어놔가지고 신금이 어쩌미라고 신금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강의를 해봐, 하루 강의를. 그러면은 얼마나 이제 그 학원 다니고 그 시간 투자해야 됩니까? 에?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다 보니까 다 쌀데기 없는 말이더라 이 말이야. 사주 품제하고 전혀 관계없어. 아까 이렇게 느낌적으로 감적으로 느끼고만 가라겠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고 이게 포인트만 알고 가요. 포인트만. 응? 그래서 내가 다 빼버리고 이쯤은 이 기초에서 얘기해도 되겠다. 이것을 내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지지의 기운, 땅의 기운, 지지인 임목이에요.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요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목, 대우주가 폭발하는 순간으로 아이가 여성의 자궁의 문을 열고 씨앗과 껍질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축토가 있어요. 땅이잖아요. 여기서 개수의 힘으로 간목이 튀어 올라오잖아요. 임목이 튀어 올라와서 이제 간목으로 이제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껍데기를 어떻게니까 먼 고난에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이잖아요. 개척자란 얘기예요. 개척자. 묘 태어나서 자라남을 의미하고 여린 싹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난 것 같다. 이제 임목에서 묘목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더 강기가 있는 이제 그 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목이 이제 그 계절이 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뭐 봄이랄지 초봄, 늦겨울 축의 계절이랄지 뭐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야릿한 목이고 수월이랄지 가을의 이 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동양목이 되는 거예요. 동양목이 시베리아 벌판에 있는 큰 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계절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이제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 강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가시고요. 진토 습하고 힘찬 기질로 만물을 약동시키는 기질이 있으며 습기를 가득 먹은 흑성미로 만물을 급하게 자라게 한다. 이제 임묘진에서 사오미로 여름을 지니 사오미를 열어주잖아요. 열어줬어.
그래갖고 사오미 계절에는 아주 난장을 하잖아요. 진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제 뭐를 키우고 약동시키고, 잡다한 어떤 버라이어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4월 남쪽으로 만물을 환히 밝히고 무성하게 길러주고 사회적 명성을 쌓아가는 것. 이건 이제 사억 하늘로 병화잖아요. 이거 육양이에요, 육양. 최고의 정점에 다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오화는 이제 오양 일음이에요. 오화는. 근데 이제 열기는 이 안에 더 있어요. 양기가 충만한 상태이며 음기가 밀려드는 분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한 때다. 미토, 습기와 열기가 혼재 비교적 열기가 많음. 만물의 몸을 천천히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인부터 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잖아요, 이제. 사오미 이렇게 얘기하고 여가 이제 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꺾어지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하고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라고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게 또 생각이 쉬워요. 자, 그런데 미토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 게 아니고 논란할 것도 없어. 근데 착각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요. 미토는 정확하니 습기와 열기가 가득하면서 무능히 모든 만물을 키울 수 있는 토예요. 토. 미토가 이제 간목이 죽는 이제 묘지, 그것은 아직 묘지거든요. 그런데 을목에서는 양지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을목이 여름에 지금 5월달이냐 그러면은 미월달이냐 뭐 양력으로 7월달이에요. 그러면은 밖에 못 놀고 봐보면 아주 무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성한 그것을 유지하고 해내는 토가 미토예요. 그러니까 사막이 아니다. 이거죠. 어떤 사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막인 경우, 사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주가 거의 불덩어리예요. 근데 미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미토가 무슨 나무를 키우고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물 보타 접은 그 사막이랑 같은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신월 아직 남은 여름의 기운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의 기력을 쇠퇴시키는 성질이 있다. 6월이니까 양력으로는 이제 9월이에요. 익은 만물을 몸체와 분리시키고 영과 육체를 갈라놓는다. 홍시 떨어져 본 거예요. 이제 홍시 떨어져 본 거예요. 홍시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10일께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땅속으로 이제 술토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만물을 땅속에 수상시키는 기질로 매우 건조하고 흙으로 살벌한 기운이 있다. 이 생명을 다 가둬버리는 토가 술토입니다. 그런 토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이게 저토 종류거든요. 이게 저토 종류예요.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이제 임묘지는 봄, 사오미는 여름, 신요술은 가을, 해자축은 이제 겨울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월이 7월이고 신월이 8월이잖아요. 이제 6월이 9월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더울 때가 8월 중반 이전까지잖아요. 7월 말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8월 중반까지 가장 덥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음력으로 하면은 미월 끝나가면서 신월 돼가고 이럴 때가 가장 덥다는 얘기예요. 신월 초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5월이 가장 더워야 될 거 아닙니까? 4, 5월이. 근데 한 2달 밀쳐서 덥잖아요. 그게 뭔 얘기냐면 이것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사주를 풀면서 이게 있어요. 미월에 뭔 일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딱 사주 역학관계는 미월이 되는 거야. 근데 미월에 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신월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미월 기운 때문에 신월에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누구를 언제 만나갔다 이런 것은 딱 그 월이에요. 언제 헤어지겠다, 언제 누구 만나갔다, 그건 딱 그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일이 돼가는 게 이루어지겠다 그런 것은 약간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기는 새해 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기운이 이미 세력은 이미 사오면이 지나가고 신유술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인 기는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 어? 이제 몇 돌달 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을 막 피웠을 때 불을 막 피웠을 때 그 불이 보기에는 가장 뜨겁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기가 오는 건 나한테 약간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1초랄지 2초랄지 3초랄지. 어?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가 새의 종하기 때문에 사주를 이제 풀어가는데 대운이 이렇게 들어오고 세운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할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어떤 매돌달에 어떻게 일이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여기로 해서 기군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약간 늦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주 풀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 개념을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 신운, 신유술 이거 몇 번 읽어보면은요. 다 한 얘기들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나발 틀어준 것이 사주 푸는 관념으로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아직 남은 여름에, 땅속, 이제 해. 지구의 공전월과 첫머리의 겨울이 시작되는 음력 10월 입동절부터 하기에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는 아까 임수 얘기했죠? 이게 땅으로 내려오면 해수죠? 이거 집대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지혜가 이제 못해지는 거예요. 강물이 다 못해는 거예요. 여기다가 필터를 따라락 해갖고 내려온 것이 자수고 개수란 말입니다. 이게 하늘 올라가면 개수고 땅으로 내려오면 자수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 맹자 할 때 그 학문적인 자도 있습니다. 근데 학문의 원초적인 것, 학문으로 했을 때 이 자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을 보려고 그러는 특성이 있고 해수랄지 임수는 다 좋아. 잡식성이라고 보면 돼. 학문으로 봐. 학문에 대한 잡식성. 근데 이제 자수나 임수 같은 경우는 연구 정밀한 분야 같은 거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거에서 끝까지 파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은 누가 받냐? 자수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전부 다 자수가 받도록 막 이것저것 해놓은 사람은 해수다. 이런 말이요.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북조금 천지만물 잉태 우주적 자궁으로 일량이 처음으로 생하여 음양이 결합된다. 자식을 의미하는 자로 표시되면 동물에서 변식이 가장 강한 질을 나타낸다. 자수가 엑기스라고 그랬죠. 엑기스. 이게 이제 남자의 정자하고 같은 거예요. 그 정도 엑기스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토. 자에서 잉태된 양기가 가득해진 상태로 양수 속에가 아기가 자라 만상이 되어 태어나기 위한 통스러운 몸부림에 해당하고 살벌한 성기를 여파하고 우주가 폭발하기 직전에 혼동의 상태다. 이게 축토가 동토잖아요. 겨울토예요. 겨울토인데 이 축토가 개수를 품어 올라서 간목을 쫙 키워 밀어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토는 음토이면서 굉장히 응축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 이렇게 이제 축토에서 개수를 품어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목이 이제 세상을 창조해 만들어 가요. 이제 얼마나 힘이 강하가 이게 백호예요. 백호. 아까 얘기했죠. 이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할 거였는데 이 부분은 천간지지의 생활권, 양권, 음권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금 설명을 하려면 좀 빠른 감이 있어요. 빠른 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알고 공부를 쭉 같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를 하는 데가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넣는 거예요. 이것도 한참 뒤에 공부합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것을 앞으로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해서 이걸 한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천간과 지지에는 양권, 음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내 그런 기인하고 이제 할지도 모르는 놈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요 위에는 양권이고 태양이 있잖아요. 요렇게 아래는 음권이에요. 양권과 양권, 음권과 음권끼리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양권, 음권에 대해서만 개념만 잡고 가자고요. 이것을 막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제가 강의는 거의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거의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내가 남의 턴거만 듣고 있으면, 그러겠네, 그러겠네.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자, 양권은, 지지의 양권은 여기 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쫙 해서 신까지예요. 신까지.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음권은 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술시를 지나서, 인시까지. 인까지예요. 이렇게가 우기의 양권이가 음권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인이, 얘가 이제 인이단 말입니다. 이거 음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이 왜, 인은 봄인데, 목인데, 왜 음권으로 들어가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임모진 사오미는 양이에요. 근데 이것을 권역으로 나눌 때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은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 잘 알거든요. 우리 도시에서는 뭐 술 처음 먹고 어디 갔다 오고 뭐 난리를 치고 나서 밤 12시, 1시 막 이렇게 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뭐 대강 어영비한 사람들은 12시까지, 11시까지 뻗어 자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냥 도시 사람들이, 사람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시골에서 겨울에는 어차피 일 없으니까 말고, 자, 산사에도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시예불을 한다 그러거든요. 인시에 일어나요, 인시에. 그러면은 보자고요. 자시가 11시부터 1시, 축시가 1시부터 3시, 인시가 3시부터 5시예요. 묘시가 5시부터 7시단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인시에는 아직 사람들이 기침을 안 하고 이제 뻐부작 하고 잠이 깬 놈도 있고 안 되겠는 놈도 있고 그래요. 절에서는 이게 이제 인시 이제 예부라는 것인데,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그 자연이 움직일 때 이 묘시부터, 여름에 묘시부터 새벽에 나가서 일해요. 나 이랬을 때 일찍이 나가고 소튀기고 깔개갖고 그랬어. 그러면서 쫙 해갖고 이제 유시가 몇 시냐면요. 이게 이제 9시부터 11시가 해시잖아요? 유시가 몇 시냐면은 여기 이제 7시부터 9시까지고 5시부터 7시까지. 이때가 이제 유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은 시골에 산 사람들은 이 일이 일찍 일어나시라고 일찍 끝나고 일찍 자요. 일찍 자. 그러면 5시 일어나고 대강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수시 되면 바로 자는 거예요. 7시, 8시 되면 그냥 자잖아요. 이제 옛날 시골 큰 사람들은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흔히 이제 도시 사는 사람들도, 시골에 놀러를 간다. 어디 놀러 가잖아요. 어디 뭐 산에 막 가고 그냥 그러면은 일찍 자지고 늦게 일어나지죠. 그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인시까지가, 유시부터 인시까지가 지지의 이제 음권이다. 그래서 양권, 음권은 이제 지지는 아셨죠? 지지는 묘부터 신까지, 유부터 인까지, 여기가 양권, 여기가 음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고. 그 다음에 천간을 보자고요. 천간이 이제 이렇게 천간을 보면 천간이 여기는 양권, 음권, 여기는 이쪽은 양권이란 말입니다. 자, 천간에 이제 축토가 있어요. 지지가. 그럼 땅이죠. 땅에서 개수가 쫙 이렇게 아지랑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개수는 그래서 아지랑이처럼 올라가서 하늘에서 양권에서 놀아요. 양권에서. 자, 그러면서 그 개수가 막 올라가면 대기권 있죠. 대기권에서 딱 무토하고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로 떨어져요. 비로 떨어지면 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수는 그렇게 이제 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냐고, 이거 무토 쓰셨죠? 여기가 이제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대기권인데 여기서는 이게 무토는 양토잖아요. 양토. 그러니까 끝없이 이제 좀 이제 끝없이 확장을 하려고 그래. 이게 지구가 이제 끝없이 대기권이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권 밖에는 기토예요. 내가 기운으로 하려고 그랬죠. 이 뭔토 하냐 그러면은 그것을 토라는 형체로 알아버리면 이 말이 뭔 하늘에가 뭐 흙이 떠 있어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흙 토와 가까운 성정을 가진 중화를 하기 위한 성정을 가진 기운이 있다 이거예요. 기운이. 그러니까 무토라고 표현되는 이 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퍼져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밖에서는 기토라는 음이잖아요. 이게 음이잖아. 음은 수축이고 양은 확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권은 퍼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더 큰 우주에서 기토가 이렇게 못 퍼져나가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냐 그럼 우주는 폭발해버렸어요. 나도 없어져 날아가면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토가 양권이다. 개수가 양권이다. 자,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다라락 해서 하잖아요. 나무가 막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을목이에요. 을목. 그래서 이 을목 양권이고. 그리고 이제 나무가 있어서 이제 열매가 맺었잖아요. 열매가 경금입니다. 씨앗은 신금이에요.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열매도 같이 양권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딱 떠서 이렇게 비추잖아요. 태양은 당연히 양권의 주제자는 이제 병화죠. 이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수, 을목,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이게 양권이다 이런 말이고. 자, 음권은 이제 땅이 있어요. 땅이에요. 이제 땅이 있는데 그 이제 땅은 음이니까 이제 기토예요. 땅이 기토기 때문에 땅이 막 수축하려고 해. 땅이 막 폭발하려고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제 지구 내부에서 그 중력 그것 때문에 꽉 잡아당기는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안 퍼지는 거 그것이 이제 이 기토의 중력인데 기토가 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 기토가 있어요. 자, 기토가 있는데 이제 기토가 땅이에요. 태양이 이제 빛을 쐬잖아요. 그럼 태양은 빛이죠. 근데 이제 정화는 음인이기 때문에 열이란 말입니다. 열. 태양이 빛을 쏘가지고 땅 속에서 열기를 머금고 땅이 머금고 있잖아요. 그 정화예요. 그게. 자, 그러면 땅이 땡땡 얼어볼 거인데 태양이 비쳐서 안에서 이 빛을 열기로 환해가지고 땅을 적당한 온도로 갖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정화의 작용이에요. 정화하고 이제 병화에서 받은 열을. 자, 그런데 이 경금이 있어요. 경금에서 감이 뚝 떨어지냐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감 홍시 우리 그거 뭐 일찍까지 따면 가야 되는데 원매 못 따면 가 버려갖고 높은 데 있어갖고 원매 못 따면 거 내가 환장한 것을 짱배기로 때려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건 쳐다보면 보고 이제 못 따먹었는데 좀 일찍 떨어지면 빨아먹기라 근데 늦게 툭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싹 땅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 좀 핥아먹죠. 그리고 이제 놔두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홍시 겉에는 흑자서 없어버리고 씨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것에 땅에 묻히잖아요. 그게 신금이에요. 신금. 신금이 이제 씨앗이에요. 씨앗은 다음 생명을 모든 것이 생명의 환원이에요. 생명의 윤회예요. 이게 생명의 윤회.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양권에서 음권으로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개수가 무토만 나왔고 이렇게 비가 와서 이슬비가 떨어졌으면 이게 이제 임수로 이제 못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 기토 속에 하늘에서 정화를 태양을 받아 정화가 열기를 조정하고 개수를 받아서 이 물로에서 적당히 습도를 조절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씨앗이 얼지 않도록 이제 땅 속에서 정화가 이렇게 싹 보호를 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제 씨가 녹아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깨지듯이 터지면서 이게 감목이 이제 속이 탁 올라가는 거야. 개수가 밀어주면서 그럼 개수가 밀어주면서 감목을 쫙 올라가면서 개수는 빡 해서 하늘 올라가고 감목은 쭉 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권회가 간목, 신금, 정화, 임수, 기토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나눠서 양권은 색상계, 음권은 무색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속어서를 듣듯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천간 지지에 대해서 양권, 음권, 지지의 양권, 천간의 음권, 양권, 음권 이거 다 나가 아까 좀 전에 나발턴 얘기고, 그리고 이것은 뭐 이제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사주분대와는 큰 관계가 없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예? 근데 양권, 음권의 개념이 이런다라는 것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미리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행의 이제 생극에 대해서 이제 어차피 저번에 했는데 또 한번 살짝 그 얘기를 한번 들먹여주고 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